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및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자, 우리는 앞 시간에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권자, 지정지향과 요청, 지정효과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개발계획. 앞 시간에 개발계획까지 진도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죠. 자, 이 시행자 결정되고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실시계획이 되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에서는 인가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공사 착수,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시죠. 수용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환제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쭉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공부하게 될 텐데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거 맞죠? 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것도 맞죠? 네. 시행자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돼요. 누구를 지정하느냐 하면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등에서 지정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원칙이죠.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은 하나도 수용을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지정해야 됩니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 도시개발 조합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을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 자체가 쉬운 문제잖아.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이 사유를 1번, 2번 정도는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청을 지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 토지 소유자 조합이 여기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그 다음 절차가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신청하지 않은 자를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동안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 지정권자 보니까 위법 부당하게 신청한 거야. 위법 부당하게 신청한 자를 지정할 수 없잖아.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여기까지 외우면 얼추돼요. 근데 또 한다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에 동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면적 총수, 이때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지의 면적이 제외돼 있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개발구역 수립시 동의 요건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을 위한 면적 계산에는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청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국공유지 면적이 제외돼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행자 누구죠? 조합은 별도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은 조금 이따가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지 뭐. 조합은. 근데 만약에 봐요. 잠깐만.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청부를 수용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도시개발사업청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와 또 그들이 맞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사업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청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사업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조합은 사업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아니 수용 방식으로 하면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강제 수용하고 보상을 끝내버리면은 거기에 있던 토지 소유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럼 조합을 만들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문제 봐요. 자,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21번 문제 같이 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 한다. 틀렸죠.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2번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전부 동그라미 환지 방식 줄 거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2번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은 사업 시행으로 지정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동그라미예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아니야 한국철도공사 아니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하고 구별해야 돼요. 한국철도공사는 그 모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대부분 이제 지정받으면은 한국철도공사는 모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죠. 이 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한정이 돼, 한정.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1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만 그래요. 그럼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오면 겪습니까? X가 되니까 구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별표 하나 해두죠. 이런 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나온 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건 핵심으로 다루진 않거든. 그래서 처음 들어도 괜찮은 건데 앞으로는 좀 계속 알고 있어야 될 지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주택법상 등록 한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 명의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 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2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를 때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도 안 하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번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게 신청하면 지정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요. 이거. 도시개발 사업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해 놓고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1년 내에 신청했더라도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지정권자 인정하면은 위법부당하게 지정한 자를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동으로 병행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역고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2분의 1 이상 동그라미 2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 이상이 주거 주십시오. 끝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에 동의한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는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 시행에 동의한 경우 그렇게 보면 되잖아. 3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인가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시행자는 시행자 변경 사유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지자체 등의 지정 요건입니까? 변경 사유입니까? 변경 사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저 잠깐 볼까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결정이 됐어.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뭘 해야 되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작성된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를 받고 인가 고시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서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잖아.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보이죠.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24번 문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네, 24번 참고. 24번은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한 줄씩 잘 들어가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이게 5개 정도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시행자 변경 사유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통째로 이게 전부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뭐 문제 요약집 해설집 볼 필요도 없잖아. 뭐 그 5개 다 시행자 변경 사유예요.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얼추 상식인데 2개를 조심해야 돼. 1번하고 5번을 묶어서 비교해야 돼. 1번하고 5번.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죄송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동안 실시구인가 신청하자는 거야. 여러분, 잠깐만요. 도시개발 사업조에서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는 뭐 해야 되죠? 시행자로 결정되면 실시구역 작성해서 인가받고 인가구시된 실시구역에서 공사 착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행자로 결정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1년 동안 뭐도 안 한다고? 실시구역 인가 신청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업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바꿀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동안 실시구역 인가 신청이었거나 그 다음에 실시구역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거야. 몇 개 했습니까? 2개. 이거 1년, 2년 헷갈리면 안 돼. 1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실시구역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고 3번에 봐요. 3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구역인가 후 몇 년 동안?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3번에 숫자를 바꿔서 치면 된다니까. 그 1번, 3번 묶어서 딱 비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는 몇 년 내에 실시구역인가 신청이 없을 때죠? 1년. 실시구역인가 고시 후 몇 년 내에 착수가 없을 때 2년. 그 2개 헷갈리면 안 돼.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버렸다고.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식이잖아. 그 다음에 4번에 보십시오.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거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가 받은 실시구역 인가가 뭐 돼버렸죠? 취소돼 버렸다고. 시행자 변경 사유가 이건 안 외워도 되는 거잖아 보니까. 결국 1번하고 3번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번 도시개발조합은 앞에 봐주시고 어차피 도시개발조합은 복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앞에 봐주세요. 도시개발조합은 몇 개가 있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조합뿐입니다. 1개. 도시및 주관경정비법상 정비조합은 몇 개가 있죠? 2개. 정비사업은 3개인데 주관경계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없죠.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존재해서 도시개발조합 1개, 정비조합 2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몇 개 있죠? 3개.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그렇게 되죠. 지역조합이 뭐죠?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을 만들지. 맞죠? 네. 같은 모집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 지역이죠. 같은 모집 지역에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 가운데서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땅 사서 아파트 지어서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게 지역주택조합이잖아.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자들이 주로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만들고 직장주택조합도 주로 아파트를 지어서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조합을 만들게 되지. 맞죠? 우리가 전부 서울에 살고 있고 무주택자라면은 우리 전부 무주택자야. 혼자 땅 사서 아파트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집 없는 우리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땅 사서 우리 아파트 우리가 시공사 선정해서 지어서 우리가 서로 부장 이렇게 받고 남는 것은 일반 부장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주택조합 만들까? 이게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3개. 그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현재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그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렇게 3개 있었죠. 도시개발조합은 만들 때 제일 먼저 조합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도시개발구역에는 토지 소유자 몇 인? 외우십시오. 7인 이상 이렇게 외우는 거 혼자 외우지 말고 나중에 같이 할 때 도시개발구역에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개발구역은 누가 수립하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 수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자도 누가 지정하죠?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구역 작성하면 누구에게 인가 받죠?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도 누구에게 받죠? 지정권자에게.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대부분 지정권자 사업을 주도해요.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은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주도해요. 그럼 도시개발법에 다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아닌 게 있어. 옆에 메모하십시오. 옆에 메모. 지정권자가 아닌 거. 작년에도 시험 나왔잖아. 늘 외우라고 하는데 환지, 계획, 인가권자가 누구죠? 이거 대답 정확하게 안 하면 저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 기회가 되면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회가 되면 외우는 겁니다. 특도가 누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되잖아. 환지계획 인가권자죠.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아니에요. 환지계획 인가권자 누구죠?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되죠.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죠?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누가 발행해요? 도시개발채권은 지금 지정권이 아니고 가르쳐드린 거야.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 발행하잖아. 시도지사 발행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 발행하잖아. 그럼 뭐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자가 시도지사니까 시도는 행정청이잖아. 시도행정청, 시도를 감독하는 뭐 행정이라든지 재정에 대해서 감독하는 기관은 그 상급청이 어디죠? 행정안전부잖아.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계획 승인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발행계획 승인을 받는 거야. 발행자가 시도지사니까 상급청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발행계획 승인을 받는 거지.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의 승인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권자. 도시개발채권 발행계획 승인자는 누구죠?
행정안전부 장관. 대표적으로 이 세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물어보면은 지정권자예요. 그냥 다 지정권자로 하면 돼. 간단하잖아. 한지의 인가권자는 특도, 시장, 군수. 이거 작년에 시험 나왔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거든. 그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의사 발행. 발행계획 승인은 누구에게 받죠?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지정권자로서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고 며칠 내에 등기하죠? 30일 내에 등기.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이 성립합니다. 조합 성립. 도시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동의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대상 토지 면적 기준 얼마죠?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게 돼. 이때 토지 면적 3분의 2 할 때 면적 계산에는 국공지 면적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 아까 도시개발 사업정보를 환제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적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수 있죠? 그때 마지막 사유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게 되는 그때 면적 계산에는 국공지 면적이 이때 제외된다고.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요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면 동의요건에서 면적에는 국공지 면적이 포함이 되고 포함되면은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까?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까?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받고 동의 요건에 미달되면은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게 돼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15회 때는 그것도 나왔었어, 지문에.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되고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받고 동의 요건에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은 누구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입니다.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 저당권자 등은 조합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오케이. 문제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25번 문제죠.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으로 지정하게 되죠.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을 인가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받죠. 7인 이상 기억하고 지정권자 기억하고. 3번.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됩니다. 4번.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이 아니고 포함한 국공지를 포함한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5번.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전이 개발할 수 없습니다. 넘어갔습니다. 154페이지 26번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오타가. 옳은 건데요. 옳은 것이 정답이 5번이고요. 26번 수정하십시오. 옳은 것이 5번인데 어길 것 가진 조합원 수가 몇인? 50인 이상이죠. 100인을 몇 인으로 고쳐야 됩니까? 50인.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뭘 둘 수 있습니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맞죠? 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이어야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둬야 합니까? 둘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100인을 몇 인으로 수정할까요? 50인. 오류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50인으로 수정합니다. 어글거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권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줄 거면 되죠. 이게 다음 주에 정비조합은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에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까? 두어야 한다. 이게 정비조합이라고.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비교해서 늘 기억합니다. 100인 이상이면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무슨 조합? 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의 대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50인 이상이면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6번 보기 5번 100인 조합은 틀렸죠. 50인 이상인 조합은 그렇게 됩니다. 네. 100인 했으니까 맞네. 50인 이상이니까 수정해야 되겠네. 기준이 50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문제가 어그를 가진 조합원 수가 몇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인 했네. 저는 100인 이상으로 봤어요. 잘못 봤어. 100인 했으니까 50인 이상 맞죠? 네. 기준이 얼마 이상이죠? 50인 이상이면 대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둬야 합니까? 둘 수 있다. 수정해야 되겠구나. 기준이 50인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네. 100인 했으니까 맞는 거다. 그죠? 네. 오케이. 다음 27번 오시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권한 중에서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27번 앞에 찍어요. 암기. 암기하셔야 돼. 조금 전에 잠깐만요. 도시개발조합은 몇 인 이상이면은 50인 이상이면은 대위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잠깐만, 이 대위원회 역할이 뭐냐면은 조합원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가 총회예요. 총회. 근데 조합원 숫자 50인 이상이면은 100인일 수도 있고 200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럼 조합원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항상 참석해서 바쁜데 모두 의사를 결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150인 이상이 되는 조합은 이제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뭘 두는 거죠?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대의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총회 권한 전부를 대행합니까? 일부만 대행합니까? 일부. 그럼 일부는 대행을 못한다 이 말이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해설집 잠깐 가실까요? 이런 해설집 23페이지 잠깐 오세요. 여러분 해설집 23페이지 오세요. 23페이지 27번 문제 해설 잠깐 볼까요? 자, 최비제 처분방법은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까? 보충해서 조합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거 암기하시라고 통째 암기하셔야 돼요. 정관을 변경한 것은 총회 필수 의결 사항이지 대의원회에서 대행을 못해요. 정관 변경, 정관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발구역 수립과 변경도 총회 필수 의결 사항이지 대의원회에서 대행 못합니다. 개발 동그라미. 조합 임원을 선임한 것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해요. 총회 필수 의결 사항이라는 거죠. 임원 선임, 임원 동그라미. 조합의 합병 해산 결정도 대의원에서 결정을 못해요. 총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합병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환지구역 작성도 총회 의결사항이에요. 네. 자, 환지구역 할 때 환지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한 거 위에부터 읽어보십시오. 정관개발 환지임원이죠.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관개발 제일 마지막에 환지 올라가서 임원 합병 해산.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그렇게 딱 읽어둡니다.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꼭 암기를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27번 문제 154페이지로 돌아오세요. 27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대행할 수 없는 것 금방 읽었죠? 정관, 개발, 환지, 임원, 합병, 해산. 해당되지 않는 게 뭐죠? 재비지, 처분 방법이죠. 정답은 5번. 이것은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해설집 23페이지 암기 딱 적어둡니다. 해설집 23페이지 암기. 정관개발, 환지, 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29번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29번 암기. 도시개발법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정하는 규약 동그라미 규약. 도시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가
규약을 정하게 될 때 그때 규약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해설집 암기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해설집 암기. 해설집 23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네, 해설집 23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는 것은 해가 적어놨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공동 시행자들이 만드는 규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야. 이건 암기해야 되거든요. 자, 청산 출국공, 환지구획 및 환지의 정지 지정, 환지구획 및 환지의 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보류지 채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지평가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포함을 하되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옵니다. 155페이지 오세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30번.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경비부담에 관련된 설명으로 달린 것은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관부터 줄거두면 되겠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경비 부가 징수할 수 있고요. 2번, 그때 부가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조합은 그 조합원이 부가금의 납부를 결의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정관 동원에 하면 되겠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을 부가 징수할 수 있고, 연체료도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연체를 부담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조합은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은 조합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니까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자에게 징수를 뭐하죠? 위탁을 해드리는 거야. 위탁하면 공짜입니까?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까? 위탁 수수료가 있죠. 도시개발법상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그렇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의 부가금이나 연체료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지원에 의해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자에게 징수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외웠죠. 오늘 도시개발법 다음 주에 정비법 하면은 이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위탁 수수료는 얼마죠? 100분의 4% 이대예요. 네, 4%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의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2. 그냥 이렇게 오시면 돼요. 내용 몰라도 돼요. 위탁 수수료 넣으면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주택법에서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2 그렇게 됩니다. 도시개발법, 정비법 100분의 4, 주택법은 100분의 2. 가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에는 조합장 1인 그리고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두게 됩니다. 조합장 1인 줄 꽂고 이사 감사 밑줄 꽂고 끄시고 도시개발조합에는 조합장 1인가 그리고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이 누구죠? 조합장 그리고 이사 감사가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되는 거예요. 2번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고 틀렸습니다.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만 될 수 있어요.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뒤에는 맞습니다.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아까 임원 선임 해임은 대의원에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어디서 선임하죠? 총회에서 선임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는 틀렸고 뒤에는 맞고 그렇게 돼요. 정확하게 하면은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그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어디서 선출합니까? 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4번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그리고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조합장과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과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5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진도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네, 항상 처음처럼, 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